관객에게 따뜻한 평안과 안녕을 전하는 어묵경 작가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본다. 네, 아름다운 TV 갤러리 오늘은 어묵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통 민화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 어묵경입니다. 그리고 참 반갑습니다. 산뜻해요. 네. 예. 좀 빨갛고 어. 화려하고 아주 장식적인 그리고 막 어디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잘 나올 많이 법한. 나왔다면서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요. 네, 작품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세요. 그래서 저희 오늘 스튜디오에는 드로잉 작품을 1, 2부까지 완성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그 다음 선사부는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 그림이 좀 섬세한 선들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네. 남은 부분들은 이제 속에 집이라든지 빨래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상의 모습들이 더 그려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그림이 보면은 뭐 미나 생각나게 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별히 미나를 공부하셨나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민화를 따로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고, 그리고 민화라는 소재를 차용해서 현대적으로 어떤 변형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품 안에서 보여지는 색깔은 민화 속에서 등장하는 컬러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색채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화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구도도 나열형으로 입체와 원근과 비례가 무시된 그런 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민화라는 게 굉장히 서민적인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팝아트는 또 대중적이잖아요. 근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그 두 가지가 교묘하게 섞여서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맞나요? 그때 네. 박혜영 네. 씨가 아주 장족의 발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묵경 씨 작품에 대한 그 해석 같은 것은 사실 아주 쉬워 보이면서도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 아쉽게 분석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화라는 것은 조선시대 후기 네.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을 우리가 보통 민화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림 속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작자 미사. 그렇죠. 그래서 거의 조선시대 민화가 다 그래요. 근데 내용 같은 경우도 부귀 영화라든가 혹은 다산이라든가 네. 혹은 무병장수를 비는 이런 그림들인데 어묵경 씨 작품 속에는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모란이 그쵸. 아주 주요한 테마로 등장을 했다가 2010년 점점 넘었으면서 아마 네. 그 모란 같은 것을 구성이라든가 색깔 같은 것은 차용하고 있지만 연꽃이라든가 그러나 이제 훨씬 더 예. 보다 장식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의 작품으로 변모를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박혜영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팝아트가 보여주고 있는 대중성 같은 것을 아주 테크니컬하게 접합시키는 그런 그 실력을 갖다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독특한 것 같고요. 사실 그 모란이라는 꽃이 부귀 영화나 그런 풍요 이런 거를 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에는 그런 귀한 방이나 네, 왕의 예, 많이 이제 궁중모란도 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네. 그런 경우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작가님께서 민화 중에서도 소재로 사용했던 그 모란이라는 꽃에 대해서 왜 그 어떤 마음을 담고 계신지 한번 작가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모란이 가진 의미는 우리나라 전통 민화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부귀와 어떤 평화와 그런 것에 염원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중국에서 살 때도 그런 어떤 상징성은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하나의 모란도 그때의 민화가 가진 어떤 상징적 그 체계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은 저는 그 어묵경 작가도 중국에서 보고 작품도 봤었는데 그 작품들이
북한 개성공단에 그 소장하게 됐다는데 사실 저는 대단히 흥미로워요.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묵경 씨 작품이 그 북한에 소장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것은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그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이제 저도 들은 이야기로만 말씀을 전하자면 이제 제가 한국에 남겨놓고 간 작품들이 이제 화랑의 기획을 통해서 전시가 되었고 그 중에 일부 작품들이 북한의 어떤 교류 차원에서 넘어가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천안함 때문에 굉장히 어떤 남북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던 시기여서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들었고 그 일을 담당하시던 분도 말하자면 어떠한 그 검증 절차들이 복잡해서 많이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월북하는데 아주 상당한 곤혹스러운 과정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독특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없지만 교수님 보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저희 자료 화면으로 나갈 텐데 그 작품에 대해서 잠시 평을 해주신다면. 저 전형적인 그 궁중의 모란도처럼 네. 아주 우아하고 장식적이고 그러면서도 색깔이 아주 곱고 아마 전형적인 북영화. 그러니까 정말 사실 이렇게 아주 귀하게 잘 살고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예. 아마 그쵸, 뭐 모란도의 그 현장. 조선시대 사람이나 현대를 사는 우리는 아마 다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뜻이 좋군요. 그래서 아마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북한에 보내서 북한에 있는 분들도 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그림이 북한으로 가지 않았을까. 네. 저도 이런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사실 민화, 화조화. 네. 작가님이 생각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사람들한테 쉬운 그림을 그리자라는 의미에서 좀 더 밝고 쉽게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작가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민화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팝아트잖아요. 팝아트라는 건 대중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미술관에 가서 권위적으로 걸려있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저는 작업을 하면서 이걸 같이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이 같이 호흡하면서 제가 그리는 주제처럼 행복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의 제가 작업을 하는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군요. 행복. 네. 이제 2009년까지는 사실은 그림 속에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이렇게 완전히 민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 같은 것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 2012년, 2013년 작품들은 이렇게 이제 아주 화사하고 장식적이고 그러면서도 뭐 연꽃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보면은 상당히 해화적인 예. 그 맛을 많이 주는데 예뻐요. 근데 2012년도 이 작품들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행복을 찾아서 그런지 그림이 너무 유치하지 않은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작가가 너무 맑은 소리로 웃어주셨는데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 같아요. 보면은 뒤에 있는 소나무는 무병장수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위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모란 같은 경우에는 부와 사랑을 상징하는 건데 또 새가 같이 있어서 이 새가 사랑을 전해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릴 때 의도하시는 바가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하신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고 안에 도시가 있는 것까지 해서도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이쯤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평론해 주신 거에 대해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잠깐 평론가 선생님께서 네. 유치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유치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일상의 그 사소한 유치함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거대한 행복을 원하시나요? 사실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잔잔함 속에서 그 아주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행복을 이루고 있어요. 그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 속에서 일상의 어떤 사소한 어떤 거대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소한 풍경들을 끄집어내서 그리는 것은 그 속에 행복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제가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거대한 그 상상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놓여 있는 거, 내가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은 거, 그런 것들이 다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그림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어떤 화장품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저는 기억에 남아요. 이영애 씨가 선전했던 화장품이었죠. 작가님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것도 제가 북경에서 어떻게 돌고 돌아 제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 패키지 그걸 스페셜 에디션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 이제 흔쾌히 응했는데요. 그것이 나중에는 또 중국과의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중국으로 수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기분 좋으셨겠어요.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재능 예. 기부도 참여를 아, 많이 맞다. 하시는데 예. 그 난치병 어린이 소원 들어주기 네. 거기 행사에도 참여하셨는데요. 네. 거기는 어떠한 행사였나요? 메이커위시 재단에서 추진하는 그 나눔 와인 패키지 디자인에 제가 참여를 했고요. 그 이제 행사를 통해서 마련된 수익금으로 그 어린이들 그 병을 고쳐주는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제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행복이잖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검은끈 작가님의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록을 안 챙겨왔는데 작품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 작품 제목을 들으면 이 작품의 이해도가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그 작가님이 직접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제가- 있는 작품, 이 작품은 제목이 뭔가요?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라는 보세요. 작품이고요.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 이해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주 의자가 있고. 아주 편안한 네. 그 소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 보니까 사실 뭐 그 꽃의 형태라든가 뭐 그 열매 형태를 봐가지고서는 저것이 꽈리 같기도 하고 뭐 상상 속에 나무가 그러니까 한 나무에 여러 가지 꽃들이 막 주렁주렁 매달린 전부 다 이 사랑이 이 열매가 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포인트, 쉬어가는 자리. 센스가 있으세요. 또 이것도 여쭤볼까요? 이 작품 제목이 뭘까요? 그 작품의 제목은 너에게 축복을 실어 보낸다. 말이 참 예쁘게 표현이 돼 있죠. 불쌍한 말을 그 사람이 축복을 확실하게 보내주는 것 같아 보니까. 곳곳에 모란이 있어요. 이렇게 행복 그리고 말 다리에도 모란이 있어서 이쪽에 이제 행복을 꽃마차. 전하였습니다. 그죠? 예. 아, 그러면 참 예쁘네요. 계속해서 보게 되고 무슨 이야기가 있나 스토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테마들이 한 화면 속에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는 부분 같아요. 이것을 보면 완전히 이 바다 풍경이고 그 멀리 나무가 보이고 또 작은 집들이 아주 알록달록한 집들이 많이 있죠. 그 앞에 이제 축복을 그 보내주는 그런 꽃들, 그다음에 사람들의 모습, 그다음에 당나귀겠죠? 말인가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말 참 예쁘게 표현돼 있죠. 아주 피카소 생각나. 유머러스한 이런 그 모습에 그 말이 그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네. 어떻게 보면 행복을 전해주는 어떤 전도사 같은 역할을 맞죠. 하는 사실 그런 인상들이 상당히 강하게 표출이 됐네요. 어목경 작가님의 작품은 행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기에도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사실 특별한 날에 선물을 주고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농협 칼렌더랑 가계부랑 그리고 국민은행과도 이미지 콜라보 작업을 했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한국투자증권과 동원 엔터프라이즈라는 네. 기업에서 2014년 달력에 작가님의 작품이 담아서 달력이 출간된다고 해요. 2014년 달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작업이 들어갔겠죠?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뭐 앞으로도 다른 기업에서도 작가님의 작품이 행복을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좋은 의미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예. 또 작가님과 미팅을 시켜드리고 예. 그럴 수 있을 것 혹시 그 같습니다. 칼렌더만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동원 엔터프라이즈나 예. 한국투자증권에 가서 받아야겠죠. 예, 연말쯤에 네. 받으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겠네요. 예. 아, 예. 상당히 많이 예. 우리 어목경 작가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가 돼 있군요. 또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달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대중적인
그 취향이라든가 인지도 이런 면에서 아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홍보가 아마 아주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북경에 대한 얘기, 중국에 갔었던 얘기를 자주 듣게 됐는데 중국에는 왜 가셨고 또 중국에서 작업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작가님 네. 어떤가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가게 된 계기는 남편이 주재원으로 가게 돼서 온 식구가 따라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북경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북경에서 제가 살던 곳이 왕징이라는 동네인데 798이라는 이제 커다란 예술구하고 상당히 거리적으로 가까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네. 그래서 그 이제 훗날에는 자연스럽게 798이라는 그 갤러리가 많은 곳에서 또 전시를 하게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작가로서의 어떤 해외 활동을 조금 펼쳐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느끼셨던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 준다면서요. 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어떤 문화 정책에서 좀 본받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러운 부분인데요. 북경은 상당히 거대한 그 예술 지구가 많아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작가들이 4,000명, 5,000명씩 모여서 사는 예술인 마을이 조성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문화 벨트를 조성해서 어떤 문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것을 어떤 문화 사업으로 심지어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하나의 창구로 그것을 그 육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작가의 어떤 개인 입장에서뿐이 아니라 나라의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조금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기억에 좀 북경에서 하면 사실 이제 전시를 했잖아요. 한국 작가들이 이제 가끔 북경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중국 작가들이 아주 대단히 한국 작가들의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표현력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워하는데 전시는 798에서 하셨었나요? 어땠었나요? 예, 798 전시하고 이제 중국의 옥션 몇 군데에서 저를 이제 전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는 중국 이제 옥션에서 전시를 진행했던 건데 중국의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장샤오강이나 팡리진 또 이제 유해민준. 조춘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옥션 진행 전에 이제 프리뷰전을 가졌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이제 798에서 전시된 것 중에는 우리나라 원로 화가 분인 물방울 화백으로 알려져 계시는 그 김창렬 화백님하고 또 조각을 하시는 이용덕 작가님하고 같이 전시를 진행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분들하고 제가 감히 그룹전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게 이제 해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 기억나는 컬렉터 분에 대해서 아.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작가님. 네. 제가 기억이 남는 컬렉터분은 그 세종호텔에서 전시를 할 때였어요. 세종호텔에 있는 세종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메인으로 걸려있던 대작이 200호가 좀 넘었는데 갑자기 갤러리에 딱 들어오신 분께서 1분도 안 돼가지고 저 그림을 제가 할게요. 딱 이 한마디를 하시고 명함을 주시고 가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장난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큰 작품을 1분도 안 된 상황에서 매입을 결정하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아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좀 의아했는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정말 한 5분, 10분 이 정도 시간 안에 비서실에서 전화가 딱 왔고 그날로 결제가 딱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잊지 못할 이제 그런 컬렉터 분이신데 그분께서 훗날에 제 그림을 굉장히 많이 소장을 하셨고요. 대작들 위주로. 그래서 그분 회사의 어떤 접견실에 가면 백남준 선생님 그림하고 나란히 걸려 있어요. 어머나, 좋으시겠어요. 작가로서는 직접 굉장한 보셨나요? 영광이죠. 네. 그렇게 이제 그림의 이렇게 인기를 예.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 딸을 중국으로 유학 보내고 아들을 미국으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따님도 그림 그리고 예. 그런데 또 그분이 대관료를 대주셨다라는 얘기도
얼핏 들었거든요. 그분은 네. 아니고요. 그분은 이제 다른 분이고 캐나다에 계신 교포분이신데 이제 인터넷으로 제 그림을 어떤 전시 소식을 보셨던지 이제 그림에 대해서 좀 많이 접해보신 분이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제 작업실에 오셨는데 제가 그때 마침 10m가 되는 대작을 그려놓고 이제 전시 공간을 알아봐야 하는 시기였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 그림을 걸기 위해서는 기둥이 튀어나오지 않은 길다란 벽이 필요한데 인사동 같은 곳에서는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전시작이 많지 않았고요. 인사아트 정도, 예. 간아트. 그랬는데 예. 이제 그분께서 제 그림을 보시더니 인사동에서 제일 크고 좋은 전시장 인사아트센터 그것도 1층에서 전시를 하라는 대관료가 조건으로 꽤 비싼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전시에 필요한 만큼 작품을 이제 매입을 하시고 그 전시를 지원해 주셨죠. 근데 그분께서도 제 작품을 훗날 이제 또 더 소장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주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컬렉터들이시죠. 예. 그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뭐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작업을 진행하는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민화 작업 속에서 이거의 연장선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화면들이 좀 많이 나열형으로 많이 채워져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생략되고 조금 덜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작업 스타일도 지금 사실 적지 않은 부분에서 상당히 키치적인 그런 느낌들이나 인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끌고 가실 건지 네.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회화적이고 예술성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갈 건지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사실은 작가라는 사람들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사실 그렇죠. 앞으로 진행 과정 속에서 저 스스로 느끼는 바와 또 하고 싶은 바들이 서로 합리적으로 이제 절충이 되었을 때 그렇게 이제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는 작품으로 우리가 다시 중국에서 북경에서 볼 수 있게. 북경에서도 보고 네. 다시 뭐 서울에서 개인전에서도 보거나 뭐 드라마 속에서도 또 볼 수 있도록. 예. 개인전도 말씀해 주셔야죠. 25일인가요? 개인전 있으시다면서요. 예. 네, 10월 25일 날 서울 아산병원 1층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와 1시간 정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런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된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이 아니고 지지난달에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온 상태라 몇 년간을 비운 그 어떤 작가로서의 빈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또 많이 잊혀질 수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시니 저로서는 기쁘고 예, 앞으로 또 좋은 작품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